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여의도 근처에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다들 긴장. 어제 또 비 와가지고 몸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들 저 갑자기 좀 으슬으슬해서 불안한데요? 다들 그러고 있는지 나도 좀 몸이 쑤셔가지고 혼자 온도 재보고 막 이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때가 오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제가 그런 말 많이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 너무 불안한 상황 아니냐. 근데 참 시장이라는 게 묘해요.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주가가 잘 버틸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서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항상 잔인한 것 같아요. 미스터 마켓이라는 거는 정말 이런 거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갈 길대로 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봅시다. 다음 네. 주에 일정이랑 좀 최근 데이터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상황이 어떤지. 네. 오늘 우리가 인사 해고했었나 그냥 맨날 했었나 갑자기 또 헷갈리네. 인사할까요? 인사 그냥? 요새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하시죠? 예, 네, 윤세 인조입니다. 네, 퀀트 염동찬입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 일정부터 좀 체크해 줄래요? 일단 일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3페이지에 써놓기는 했는데 지금 브렉시트랑 다음 주 후반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랑 추수감사절 있는 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브렉시트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20일인데 18일이랑 19일에 정기적으로 있는 EU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EU 정상회담이 왜 중요했냐면은 영국에서 EU와의 이 브렉시트를 위한 협상은 이 11월 1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 이전에 종료하겠다,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EU 정상회담이 왜 중요했었냐면은 합의안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합의안을 이 EU에서 처리하는데 4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9일에 있는 정상회담까지는 이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지 연말에 노딜 브렉시트로 안 가고 이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브렉시트 협상안 나왔다는 뉴스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협상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영국 내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는 협상안을 내놓겠다라고 시한을 발표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된다면은 그래도 스케줄이 잘 대대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는데 브렉시트까지 지금 6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EU에서 이 인준을 받는데 한 4주 정도 걸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한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브렉시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영국 쪽에서는 협상안을 다음 주에 내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것까지가 제가 자료 쓸 때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새로 나왔는데 브렉시트 협상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름이 딱 안 떠오르는데 영국의 현재 그 수상의 가장 핵심 측근이었던 강경론자가 물러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다려 봅시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던 어떤 핵심 어떤 정책 그 라인이 물러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협상단 측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온 거는 맞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협상을 계속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루 정도 중단된 후에는 다시 계속 협상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만큼 다음 주에 협상안이 합의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바람입니다.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생각이 대선 전에서 이때까지 좀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면 그때 주식 잘 사놔야지 했었는데 벌써 왔어요.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 휴가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일단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서 휴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장은 하는데 오전만 해요. 반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는 후반에 전 세계 글로벌 변동성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쉬고 그러면은 유럽이나 동아시아 증시 역시 좀 변동성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NRF라고 전미 소매 판매업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마나 뭐 이렇게 제품이 팔릴 거고 이 제품 소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쓸 거를 생각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항상 보려고 들어가는데 이번에 보니까 작년보다는 당연하겠지만 조금 덜 쓰겠다라는 게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쇼핑을 할 거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많았던 거는 의외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실제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픽업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해서 뭐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분수령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다음 주에 확인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기는 하지만 이 오프라인 쇼핑과 코로나19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다음 주에 뭐 어제도 뉴욕 증시 이렇게 19일 시장 보면은 오전에 안 좋다가 오후에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한 이유가 부양책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반등했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수요일 넘어가서는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오늘 노땅인데 자꾸 부르시는 것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가보면 코로나 2차 유행이 왔으니까 이거를 심각하잖아요. 지금 하루에 300명씩 나오지 막 심각하죠. 주위에 보면 엄청 많고 그런데 금융시장이 이걸 한 번은 반영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참 시장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이거 무섭거든 지금.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요새 약속도 막 취소하고 다들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주가가 잘 안 빠지면 그게 되게 이상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연세영관. 만약 오늘도 300명이 넘게 나왔는데 아침에 그래서 아침마다 출렁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출렁 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막 내수주 같은 거 던져버린다고 이제 최근에 저희도 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언택트주를 사 언택트주도 안 움직이고 저 삐질삐질 팔았던 건 또 올라오고 지금 뭐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던져보면 저는 요새 최근에 제가 좋아하던 사람들 성향이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자주 보는 책들이 나와요. 저는 한가 책들을 선택할 때 그냥 얼마 전에 이제 전에 한번 책 속의 프로에 나가는 바람에 자세히 읽은 책이 있어요. 이게 참 사놓고서 제대로 이 책 읽다 저 책 읽다 이거 제대로 안 읽는데 그때 어디서 책 소개를 하나 해가지고 그냥 캠피셔 책을 한번 미드 더 크라우드를 정말 자세히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구석구석을 정말 그거는 원문이랑도 같이 보면서 옛날에도 사실 자세히 본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생각나는데 내가 이런 비슷한 국면을 과거에 한번 경험했었거든요. 꼭 이랬을 때 사람들이 눈앞의 뉴스는 매스미디어가 좋아하는데 그 영양가가 없다. 그래서 리추라는 표현을 쓰고 소의 되새김질.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면 영양가 없는 걸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그거를 영어로 리추라고 하는군요. 리추라고 껌 다시 씻는 것처럼 리추라고 그러는데 되새김질. 그래서 내가 원문을 봐서 내가 영어를 못하죠. 번역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매일매일 되새김질거리 뉴스가 나올 때 하여튼 과거에도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거든. 재정위기 때도 똑같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부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막 정말 난리가 났는데 야 이게 왜 이게 정말 그때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리퀘스트 하고 그랬잖아. 그때도 한번 느꼈어. 그때도 그 책 보면서 그때 번역 안 됐을 때일 거야 그때가.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이게 왜 안 먹힐까? 이거 도는 거 아니야? 하더니 돌아버렸던 게 바로 그때 15, 16, 17 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나는 약간 팬데믹이 왔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가 같은 게 너무 견고하잖아. 수요가 세지도 않은데 지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아까 이런 여러 가지로 불안해 보이거든 데이터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의외로 딱 지나고서 보니까 막 그때 불안하니까 좀 뉴스 안 좋게 나오면 주식 비중 줄였다가 또 뉴스 좀 좋게 늘렸다가 이렇게 프락쪽 같은 데는 막 그 삽질하다가 완전히 이게 완전히 돌아버리겠다들 하더라고 주위에서 다. 그러니까 꼭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판 건 뜨고 산 건 빠진다는 느낌이 꼭 이런 장이거든요. 지금 이 장이. 그래서 제가 드릴 수 말씀은 종목이나 어떤 포트 선택을 잘 하신 다음에 너무 눈앞의 뉴스에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우리 연노체 연구원 얘기하면서 좀 생각 전해보려고. 저도 뭐 생각보다 좀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각하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어저께 이제 뭐 레스토랑 그러니까 음식점들 영업 중지하는 주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뉴욕도 몇 주 안에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양책 이렇게 다시 협상안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개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반등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시장이 세가지고 미스터 마켓 잔인하다니까요. 미스터 마켓은 3개월과 6개월치를 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 우리는 당장 코로나 코로나 안 오늘 얘기를 걸려야지 하죠. 하면서 이러고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주식시장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군인데 그래서 그냥 이런 개들도 보더라. 그러니까 저희들을 이런 식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 군데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런 것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호재는 상당히 반영을 해요. 맞아요. 내가 요새 되게 특이한 게 어제가 딱 뉴욕 증시가 그랬습니다. 그랬고 기업들도 그래요. 기업들도 내가 되게 황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별거 아닌 뉴스인데 상당히 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왕이가 온다면서요. 네, 다음 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왕이 부장님이 오신다. 또 네. 왕이라고 했다가 또 뭐라고 하겠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님이 한국을 부장님이 방문할 오신답니다. 거다라는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올 수도 있단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일, 25일인가 이때가 예정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한국을 먼저 들려서 일본을 갈 거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나오고 올 것 있습니다. 같아요. 뭐 오면은 논의할 예정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준비하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논의할 거다. 그게 최우선 과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잘하면은 이제 한중 이 정상회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가서 일각에서는 한중일 삼중 3자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동아시아 3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테니까 그거에 앞서 가지고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윤곽이 나오겠죠. 뭐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왜냐면 중국 급해졌죠. 왜냐면 트럼프는 상당히 편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어제였던가 벌써 그젠가 제가 어떤 유튜브 가서 미국 얘기하면서 맨날 하던 얘기인데 요즘 다 우리 하우스에서 공유되고 맨날 하는 얘기죠. 미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고. 그렇죠? 민주당 집권하면 정말 덤핑 광세 엄청 때리고 또 이게 뭐 한국에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중국에 아닙니다. 대해서 얼마나 강경론자들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그 그럼. 리쇼어링 강하게 했던 거 좀 생각해 보시면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놀랬던 게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너무나 우리한테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알아요? 염소창고는 안 느끼겠지만 제가 우리 농담편으로 우리 부활모 PD가 나보러 뭐 관종의 뭐 시간 그걸 만들라고 제목이라고 내가 그렇게 관종이야? 근데 다 이런 걸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거의 소설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계속 교육이 들고 막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급해졌을 거라고. 트럼프야. 밖에서 막 싸우는 것처럼 뒤에서는 나 시진핑 너 부러워. 넌 종신 집권하잖아. 이런 사람이고 민주당은 쉽게 말해서 야 쟤들 불공정해 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 이슈가 아니라 뭐 인권이라든지 그럼요. 이런 문제에 다 대해서 건들 것 같은데. 불만을 제기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가 될 수도 있죠. 왕이가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기대 섹터 얘기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중국이 약간 빗장을 다시 좀
열어주고 그쵸. 네, 일본이랑도 이제 그 뭐 정권도 바뀌었는데 일본도 어쨌든 뭐 셋이라고 얘기하냐 말씀드리니까 이상하냐 3국이 좀 얘기를 건설적으로 한다면은 좋겠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신의 적이 미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6.25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게 하는 거는 자기가 미국과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 대해서도 더 좀 자기네들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겠죠. 네. 다음 주 경제 일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월말이라서 뭐 몇 가지 지표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미국에서 소비랑 소득 지표 나오는 거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록 나오네요. 네, 회의록도 나오고요. 이게 오히려 좀 관심 가는데. FOMC 회의록이라든지 금통위 이 정도는 통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건 맞고요. 그거는 근데 다 중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입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래요. 이번 주에 좀 저희가 보다가 독특했던 차트 뭐가 있죠? 일단 위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팬데믹 이후에 3월 이후에 S&P 500이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 대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프리미엄이 모두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 보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미국의 러셀 2000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러셀이 지금 상당히 강하고 뭐 S&P 500이 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이 훨씬 강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최근에 말하는 게 그 뭐 우리 원저자인 우리 염동찬 연구원은 닭머리를 갖다가 어쩌면 좀 부진한 곳을 얘기하지만 난 닭머리가 좀 조그마한 먹잇감이라는 의미도 난 갖고 있거든요. 소보단 닭이 조그만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소보단 닭을 먹자 자주. 근데 이제 러셀 2000을 나도 상당히 보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더 버텼고요. 그 다음에 이 팬데믹 기간,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시장 강세 구간에서 뭐가 좋았느냐 보면은 대형 IT들이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IT라는 게 막 저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나스닥 뭐 애플도 있고 뭐 그렇죠. 아마존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존은 경기 약간 미국은 IT라는 게 우리나라 하드웨어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뭐 아마존도 이제 뭐 경기 소비재 쪽으로 들어가고 뭐 소프트웨어도 뭐 이제 다 저기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냥 다 뭉뚱그려서 기술주라고 하고 이런 그쵸. 것들은 다 S&P 500에 들어가 있으니까 러셀 2000보다는 좀 강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프리미엄들이 최근에 좀 완화됐고요. 특히 백신 개발되고 그러면서 개발 소식 나오고 그러면서 그 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졌다. 특이한 현상이다. 이상현상이 어떻게 보면 완화되고 있다, 정상화되고 있다, 정상 구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섹터별로 보면은 어디가 가장 시가총액 비중 높으냐 하면은 보통 IT 쪽이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은행주가 1등이에요. 원래 은행이 제일 네. 근데 이제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췄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유럽에서 은행주 시가총액이 IT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씩 좀 바닥에서 돌잖아요. 그러면서 은행주가 다시 시가총액 1위와의 그 차이를 줄이고 있다. 이거는 좀 특이해가지고 넣습니다. 금융주 사실 많이 관심 없는데 많이 관심 없어서들 하시는데 이런 현상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오늘 두 개 다 상당히 의미 있는데 우리 시장이 네. 주는 시사점이 있는 러셀 2000의 상대 강세, 미국 유럽 은행주의 IT 대비 상대 강세. 네, 맞습니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 하면은 생각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덜란드에 몇몇 기업들이 있지. 좀 뭐 가장 큰 게 SAP라고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비교가 안 되죠.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산업 이슈 이거 내용 재밌으실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게 K자형 회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계층과 피해를 입지 않은 계층이 느끼는 체감하는 격차가 굉장히 큰데 좀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은 금리가 낮아지니까 미국에서도 주택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더 신기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4번에 NAHB 주택시장 지수인데
이게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 찍었습니다. 이거는 서베이 지표예요. 그 홈빌더들 업자들한테 서베이 받은 건데 1985년부터 매달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만큼 좋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업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상황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그림 5번 보시면 어디가 제일 좋았느냐라고 하면은 톨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좋았습니다. 톨브라더스가 뭐 만드는 회사, 그 집 중에서도 고급 주택 비중이 높은 기업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자료인데. 네, 이 기업이 정말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 S&P 500 대비 이 주택 건설 업체들 주가가 좋았는데 이 중에서도 고급 주택을 건설하는 톨브라더스가 제일 좋았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사 갈 때 뭐 하세요? 그냥 가구도 새로 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유통하는 업체들도 주가도 좋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뭐 가구들 중에서도 레이지보이 주가가 좋았던 게 야, 좀 내가 TV에 이거 되게 터졌습니다. 사고 싶은데. 레이지보이 저 없으세요? 저 집에 있는데? 그래 미안하다. 야, 씨, 나도 사고 싶어. 레이지보이가 근데 이게 천으로 된 게 있고 가죽으로 된 게 맞죠. 있거든요. 가죽이 비싸요. 저는 집에 천으로 갖다 놨는데 굳이 안 해도 돼. 레이지베이가 엄청 좋았네요. 레이지보이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하면서 이렇게 이 리클라이너 같은 거, 소파 같은 거 넣으면서 좀 수혜를 받던 거죠. 근데 멀리 찾을 게 없는 게 요새 TV 보고 있으면 맨날 집 고치는 거라. 네, 맞아요. 집 소개해준 프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아무리 일해봤자 이게 지금 내가 걱정이 뭐냐면 내가 잘 안 올리는데 페이스북에 가끔 주택 관련 그래요? 기사를 네네네네. 올리는 이유가 아주 심플해요. 뭐 이런 거 좀 만나보면 다 아는 거거든. 이거는 진짜 어떤 시장을 통제하려다가 완전히 이제 붕괴돼 버린 거거든. 그 지금 어떤 기능 그쵸. 있죠. 모든 그 수급 구조가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하나인 거. 미국처럼 그냥 이렇게 시장에 좀 맡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소위 톨 브라더스 같은 고급 주택 같은 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지 이게 살아나면 뭐 세컨 주택 개념을 도입해 주던지. 그러니까 아니면 임대주택 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여건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게 해주던지 뭐 민간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뭐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 이게 도저히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로스가 옛날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었는데 결국 그 어떤 상황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매크로를 공격할 때 그 책에서 썼던 말 중에 가장 의미했던 게 규제에 있는 것을 치러 들어가라고 항상. 그러니까 규제에 있는 것을 치러 들어가서 규제가 안 먹히는 상황이 오면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붕괴 상황을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돈을 먹는 거, 뭐 영국만 다들 알고 있지만 여러 군데서 그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다 규제에 있는 것을 공격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뭐 소로스가 별겁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규제가 강화되는 게 다시 부동산이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방법 누군가는 하고 있겠죠 지금.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되게 커질 것 같은데 미국은 놔두니까 뭐 이렇게 업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까 그 심리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래니까요. 1985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 이런 숫자가 전세가 다 이런 상황에서 풀린 돈이 결국 언젠가는 뭐 우리가 주식시장도 뭐 좋지만 큰 돈이 가장 많이 가는 자금 중에 하나 결국 과거에 보면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저금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뭐 그 돈이 있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뭐 무이자로 돈을 많이 차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던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계층이 이렇게 소득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수혜를 못 보고 있다면은 그거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저금리 자체를 막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죠. 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 뒤에는 언젠가 다가올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것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정말 생각 잘해야 되는 건 같습니다. 네. 우리가 관련된 거 합시다. 기업이 8페이지 보면 실적 보시면은 4주 연속 올랐습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저거 페이지는 8페이지인데요. 다음 주쯤에 좀 어닝 시즌 리뷰를 작성하려고 생각 중인데 지금 반 정도 썼는데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영업이익이 한 4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안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코스트를 낮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매출액은 거의 뭐 2년 최저치인데 영업이익은 2년 최고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최근에 진짜 많이 말하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면 이게 언제 꺾이냐면 정상화되면 꺾인다는 거지. 이게 이게 출장도 안 다니고 탑라인 없는 이 바텀라인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좋습니다. 좋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요. 엄청 좋은. 그래서 이게 아마 이 기대값 때문에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한 내년 2분기는 워낙 YY 좋으니까 있지만 뭔가 백신을 우리가 어느 날 딱 접종 맞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런 순간 이제부터 사람들이 활동을 좀 더 하기만 해도 코스트 부분이 확 변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부양책이라든지 뭐 통화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내가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도 제가 딴 데 가서만 이 얘기한다 그러는데 맨날 방송 중에 똑같은 얘기 몇 개월 내내 같이 해가지고 지겨워들 하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대값의 방향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연동차 연건과 제가 매주 이거 체크하면 보는 거예요. 기대값을. 네. 지금 이게 기대값이. 근데 지금 기대값이 좋잖아요. 방향은 지금은. 그러니까요. 이게 분기로 보면 3분기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가지고 야 이거 안 나와 라고 생각했는데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코스트가 줄어서.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기대값이 좀 바뀔까를 추론해 보는 거죠. 재밌는 데이터. 좀 많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매출액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는 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다.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 기업 단에서는 이미 다 그런 식으로 다 추정치 해놓으면서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왜 좋아졌니? 그러면 이게요 비용을 안 써서 안 썼어요. 다 보고 받으면 다 그 내용만 하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러면 이게 모아진 게 이게 데이터니까. 네. 야, 저번 주에 자료 나온 것 좀 보니까 재밌네요. 중소형주들이 많이 나왔네요. 실적치는 막판이니까. 네, 지금 뭐 10페이지에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소형주들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11번가랑 아마존이랑 뭐 이렇게 해봐가고 그 얘기 나오면서 보고서 나오고 주가도 좋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내가 이런 게 웃기되는 거야. 그 우리가 좋게 보는 것 중에 현백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아마존이랑 뭐 그렇게 멈췄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기사만 나와도 뭐 그걸 의미 해석하시는 분인데 그냥 회사가 좋아지는 거지. 네. 뭐 여기 저것도 있네. 그 PSK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우리 최영산 연구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네네. 이거는 매출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은 이익도 좋아지는 것들이니까 그냥 뭐 보고서 많이 나온 것 종목은 지난주는 그냥 실적 나중에 발표한 기업들이었고요. 뭐 보고서 나왔는데 한두 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이런 기업들은 뭐 뉴스라도 체크해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이에요. 좀 편안하게 정말 이럴 때는 차분히 있으면은 뭐 중간이라도 쫓아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럴 때 막 그런 분들 있잖아 막 매일매일 막 뭐 내가 다 맞추고 사냥감을 쫓아야 아이고 안 되죠. 큰일 굉장히 납니다. 요즘 같은 데는 특히 어렵습니다. 어때 보여요? 요즘 이렇게 데이터들 보고 뭐 다음 주에 꼭 녹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실적 그거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그치. 이 정도 이익률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3분기 실적은 약간 기대치 낮춰놨기 때문에 저는 더 놀라운 거죠. 이 실적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방향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정다운 연구도 그 말했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잘못 알려진 경험 중에 하나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뉴스만 나오면 놀래가지고 막 좋은 뉴스 나오면 되는데 외국 애들은 이렇게 좋아진 게 나오면 이거 지속 가능성 여부가 그래서 그때서야 반응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다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요새는 막 이렇게 애널리스트한테 먼저 정보 주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에 이렇게 실적의 변동성이 커지고 예상 못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반영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미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애널리스트가 톤다운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좋게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좋게 나오면 그래서 어젠가 저희가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그 저희 이리온을 4층에서 어떤 분이 카톡방만 들어가지고 또 아침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이 거기 카톡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TP 내린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우리가 아닌 사람들한테 했겠죠. 사칭하는 사람들한테. 저희 카톡 안 해요. 카톡방 가도 저희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아마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변호사한테 사내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튈 텐데 얘기해서 다? 경고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법인 회사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 이렇게 함부로 저희 사칭하고 네. 상담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들은 뭐 근데 이제 굳이 저런 거 뭐 워낙 요새 우리 연불리 인기가 좋아서 연불리 사칭한 사람도 너무 많고 뭐 저는 없던데. 없어? 저는 급이 안 되나 봐요. 나도 급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 다 문제 되니까 지금이라도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뭐 TP 낮춘 거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뭐 대답이 들어왔대요. 아니 더 웃긴 거는 저희를 사칭하는 네. 카톡방에 이리온이라는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막 상담을 해줘요. 근데 정말 웃겨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이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거 질문하신 분들 저희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같지 않아요. 막 이게 그래서 막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차단시키고 저희를 막 이제 뭐라고 하면서 질문했더니 뭐 이베스트 놈들은 도망갔다. 아 진짜. 답변을 다른데 뭐 그분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아니니까 제발 뭐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아마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리온이라는 걸 TFT를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리온 브로커라는 것도 보시면 요새 어제 재밌는 거 올라왔는데 해외 선물팀에서 해외 선물팀이요? 해외 선물 쪽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아이디어도 내놓고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상담도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하는 형태로 저희가 연결시킨 걸 만들 거니까 그거가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저희를 욕하시지 말고 갖다 뭐 이런 장에서 뭐 이렇게 제가 아무리 뭐 저도 있다고 들어요. 카톡방이 제가 뭐 할 일 없어서 거기서 카톡에서 상담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걸 제가 해서 무슨 득이 있다고. 그러니까 난 놀라는 게 그런데 들어서 질문하신 분이 있다는 게 놀랐어요. 일단 아니 뭐 보니까 채널 구독자 수 나오는데 꽤 있던데요. 진짜? 네. 이리온 그 카톡방에? 방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나와요. 진짜? 네. 정말 큰일 나겠다. 이거 정말 저희 없어요 그런 거. 야 이거 나쁜 본부장님 놈이네. 거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던데. 내게 있다고? 본부장님 이름으로? 본부장님 사진도 걸렸어요. 그것도 빨리 어디 조치 좀 해달라고 그래. 이거 왜 내가 뭐 할 일 없어 그거래. 내가 좀 황당하네. 아니 근데 뭐 그 본인 제가 봐도 날 사치에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저는 대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본부장님이 운영하시는 거냐고. 미쳤냐 내가? 내가 잡혀갈 일이냐 그런 거 하다가 아유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네요. 네. 아유 피곤하다.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금마무리? 아니, 갑자기 그것부터 조사해가지고 사람이 많다. 그거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 아니 뭐 근데 그거 다 해외 계정으로 어떻게 한 거겠죠. 한국 사람 해외 계정으로? 아니 뭐 보이스피싱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야,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거기서 막 어떤 말하면 그 믿고서 막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다는 그치. 거네. 그러고 뭐 문제 생기면 이제 저 본부장님한테 정말로 하나도 따지겠죠. 없어요. 저는 제가 그런 걸 하면은 큰일 나는 위치에 있고 네. 그래서 브로커까지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리온 리서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브로커에서 우리 염승환 차장이랑 어떤 고객 응대 쪽을 더 한 거고 저희들은 저희 리서치 베이스에 맞게끔 할 뿐인데 야 이게 참 문제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알아서도 해주겠지 뭐. 또 코로나를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 좀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리실 텐데 네.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다 마스크 네, 쓰기로 바뀌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마스크는 마스크고 시장은 시장이니까 항상 그걸 잊지 마시고요. 시장은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알아서 간수하고 시장은 또 알아서 가니까 그걸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주절주절 마스크로 떠들었는데 동창이도 조심하고 주말에 네. 아유 자꾸 춥네. 으슬으슬. 우스개를 어제 내가 온도계까지 집에 있는 걸 2번 쟀는데 와이프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무래도 열이 있는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정상이야. 그래서 내가 또 2시간 뒤에 또 쟀어. 이상해. 정상이야. 회사 1층 가서 재보고 와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제목